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진짜 오늘따라 소장님이 좀 아래로 푹 꺼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훨씬 작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겠어요, 진짜. 지금 제 거 의자가 좀 낮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보통 이제 작가분들을 처음 만나고 네. 이제 작가분들하고 이제 인터뷰어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다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소장님 뵀을 때 좀 놀라긴 했었어요. 네네. 왜 놀랐을까요? 키가 생각보다 키가 정말 크시네요. 이게 거의 공통된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들은 실제로 제가 큰 키가 아니다, 작은 키다라고 네.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왜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걸로만 봐도 제가 크다라고 인식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키 그렇기 차이가 되게 때문에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정말 반대로 나오네요. 실제로 네. 제가 180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해하지 생각보다 마시고요. 날씬하고요. 네, 키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네, 본론으로 참고하셔서 가시죠.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소장님. 네. 네, 웃으며 시작했지만 오늘 네. 내용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약간 좀 빙의를 좀 제가 먼저 이렇게 업업 시켜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저기서 부들부들 네. 화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네. 특히나 네. 일기 신도시의 일산, 네. 분당 아. 주민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좀 가늠이 되시나요? 네.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소장님. 아니 뭐 뉴스를 봤으니까 알고는 있죠. 그렇죠.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일기 신도시 그렇죠. 규제를 네. 완화하겠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도 되게 많이 네.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수위가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천천히 가겠다. 재건축 천천히 가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두 주먹 불끈 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참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확 바뀌었다고 좀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네.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가요? 아닌데. 네. 진짜 정부가 하는 모든 말은요. 우리나라 말은 특히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좀 길잖아요. 네. 말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앞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해석할 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앞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제가 뭘까요? 규제를 완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그러니까요. 핵심 지금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뭐만 바라보냐면 규제 완화만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 이것만 지금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앞서 전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뭐냐면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진단은 뭐냐?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 준데 이걸 규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만 된다. 네. 이거예요. 잘 이해했어요, 저도. 네. 공급을 늘릴 거다.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방법으로. 공급을 왜 늘리려고 하냐? 시장 안정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목적은 뭐냐? 시장 안정화에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안정화는 그냥 너나 가져. 나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활성화되면 네.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부분에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 앞에는 우리가 날렸다. 날리고 날려고? 지금 규제 완화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규제 완화가 되면 우리는 대박이야. 이걸 외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이게 그런 조짐이 막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나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네. 예,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히 가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거 지금 꺼져가는 불씨를 내가
산소를 막 불어넣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폈을 때 어찌됐든 전문가가 네. 시장을 판단을 해서 진단을 내려서 지금 대책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공약을 밝혔으면 네. 쭉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바로 말을 바꾸는 거는 네. 이거는 너무 말 바꾼 게 아닙니다. 어, 말 바꾼 게 아니고 네. 그래도 가던 길을 그걸- 멈춘 거는 좀 해명을 자,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지금 네. 해석에 다른데 지금 당장 네. 막 하겠습니다. 막 쏟아 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하여튼 뉘앙스는 당장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런가요? 그런 거고 네. 분명히 당선자나 인수위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당장 모든 거를 다 풀어주고 막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하에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동안에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지금 당장 해달라 이렇게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엔 안 비쳤어요, 부장님.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보이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아,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네. 너무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과대 해석을 너무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원래 목표는 시장 안정화에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네. 과열이 조금만 분위기만 내비치면 네. 다시 멈추게 되는 게 네. 약간 이 정부의 좀 방향이라던가 성향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우회를 하고 과대 해석을 한다고 하시니 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대처는 시장 안정에 있는 거죠. 안 넘어오시는 그러니까 시장 상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부가 시장을 상승으로 원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원하는 목표 시장 안정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속뜻을 다 들여다보면 네.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상승의 호재거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많이 하고 네. 이런 게 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네. 공급을 많이 하려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고 네. 풀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상승 신호다라고 받아들여서 매도자든 매수자든 둘 다 그쪽 방향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중간에 그냥 멈추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정부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상황이 그렇죠. 펼쳐져야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맞더라도 지금 당장 막 폭등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쭉 밀고 갈 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뭐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었는데 시장이 상승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날까요? 다들 막 잘한다 이럴까요? 그치, 아니죠. 반대 측면에서는 봐라 네가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도층도 아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냥 지지층만 열심히 환호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런 반응이 나와서 지지율이 네.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도 50%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외교, 안보, 경제, 문화, 그다음에 뭐 노동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책을 수행할 때 지지를 해줘야 그걸 힘을 받아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데 그런 지지층이 없으면 나머지 정책을 올곧게 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임기 초반에는 약간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기 안 된다는 때문에
이 정부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원래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막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면 네. 약간 드라이브를 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발언이나 모션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요거도 먹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그냥 정지, 일시 정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지. 그러니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쭉 가잖아요. 네. 그럼 반은 먹어요. 어찌됐든 잡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보이니까요. 네. 네. 굳이 여기서 막 수석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게 맞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수석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약해질 때쯤 이때 하나씩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너무 좀 조급했던 거. 성급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을 너무 이제 과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도 잘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인데 지금 규제로 인해서 상승했다라는 이 명제를 끌고 선거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규제 완화로. 네.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시장 안정화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이전 정부의 한 진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것도 가지 있고요. 않을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를 했는데 시장은 하락했다. 네. 이거는 선후가 바뀐 거예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도 시장 효과가 없었다. 이게 가는 거지.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를 했는데 시장이 하락으로 갔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상승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러운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규제 완화를 하나씩 풀어주더라도 효과가 완전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거에 하는 따라서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뭔가를 정책 모션이나 이런 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책으로만 규제 완화가 답이다라고 잡으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근데 오늘은 요즘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전제를 계속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의 목표는 안정화다. 시장 안정화다. 이걸 위해 지금 공약을 펼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분당 일산에 살고 있는 네. 분이라면 야, 이거는 기대할 만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게 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용적률 네. 상향.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이종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250%. 그래서 이제 300%막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500%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500%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2배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수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거의 이제 제로나 아니면 새 집을 받고도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매수세가 붙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도 그걸 또 인정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진짜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였지 않나 싶어요. 네. 냉정하게 보면요,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게 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만 만약에 500%를 올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있겠죠. 반발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해줘. 다를 게 없다. 우리도 해달라. 그럼 전 국민이 다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텐데 전국이 용적률 고도 제한이 없어지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되는 게 고도 제한을 왜 했나? 고도 제한을 이런 것들이 도시 미관이나 나중에 환경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맞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어느 한 도시만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너도라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이 고층 빌딩 숲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네요. 용적률 올리는 것 또한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용적률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야 이제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때 얘기가 이제 비로소 모든 국민들이 이 정도는 이제 해줘도 돼라고 인정할 때쯤 이제 그게 되지. 지금은 이 상향을 시켜주면 반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빙의 됐던 거 가라앉혔고요. 네, 네, 다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당분간은 진퇴, 양난 이게 아마 딱 사자성어로 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또 제대로 보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